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8일 오후 5시 35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주에 이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하루 종일 시달렸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서 밝힌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상당히 사로잡은 면이 있는 듯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즉각 반영이 됐네요. 데일리안이라는 인터넷 매체가 RN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즉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에서 15.1%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6%니까 3위는 3위인데 다른 야권 후보자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3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문제는 윤석열 씨가 현직 검찰총장이라는 점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또 정치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도 이렇게 지지율이 높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6.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8%,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은 3.1%,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3%, 황교안 국민의힘 전 대표 2.5%, 원희룡 제주도지사 1.4% 순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의 이 지지 성향을 보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고르고 단단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데 21.6%, 근데 이 야권이 가장 취약한 40대에서도 9%를 얻었습니다. 50대에서는 17%, 20대에서도 13.2%, 30대에서는 10.9%, 성별로는 남성 15.7%, 여성 14.4%입니다. 이 지역별로는 역시 대구 경북에서 19%로 가장 높습니다. 서울이 17.5%로 뒤를 잇고 있고, 이 연고지인 대전 충남북에서는 16.8%, 그리고 야권의 취약권역인 호남 지역에서 14%니까 이 또한 야권 지도자 중에서는 특별하게 높은 경우군요. 인천 경기 13.6, 강원 제주 12.6, 부산 울산 경남 12.5.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비토 지역이 없다는 게 아주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정치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치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만둔 뒤에 뭘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나도 우리나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총장처럼 정치적이었던 검찰총장은 일찍이 없었다. 첫째, 이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 당당하게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재신임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역대 총장은 없었고, 박상기 법무장관이 조국의 선처를 부탁했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다. 그러니까 이왕 그게 뜻이 있으면은 당당하게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판으로 오면은 잘 모시겠다. 한번 잘 겨뤄보자.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거취에 이렇게 쏠리고 있는 이유는
문제는 이 우파 진영에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되죠.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한국에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한 25%로 줄었습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만이 내가 당당하게 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 32, 3%,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한 29% 정도 됩니다. 이 보수 위축입니다. 보수 위축에다가 최근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으로 우리를 보수라고 부르지 말라, 우파라고 부르지 말라 하는 이런 탈이념 노선으로 가니까 24, 5% 되는 이 보수마저도 기댈 언덕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시청률 한 10%를 기록한 국감에서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 우파의 미학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우파 진영의 생각은 아주 극과 극이죠. 적폐수사, 무리한 적폐수사를 이끌었다. 심하게 말하면 박근혜를 잡은 사람이다. 박근혜와 그 추종 세력을 잡은 사람 아니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작년 조국 수사 이후에는 갑자기 우파의 총화가 되고 해서 거기에서 극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이런 현상은 우파가 얼마나 위축되고 지금 외로우냐 하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기대치도 꽤 높습니다. 다만 이분은 비정치적 성향이 워낙 두드러지니까 자유로운 설문조사에서 최재형이라는 이름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게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적폐 수사도 정치 수사였고, 조국 수사도 그 본질은 정치적 성향이 강했고, 최근에 일어나는 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갈등도 이게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를 제가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모든 것의 종합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총장이라는 게 결코 법을 무시하고 편파 수사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고위 관직에 올라가면은 행동이 다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 정치를 하더라도 법을 지키고 사실을 존중하고 그리고 과학을 중시하면 되는 겁니다. 법과 사실과 과학이죠. 그 위에 정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치를 한다면서 추미애식으로 사실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정치를 한다면서 문재인식으로 이 과학을 부정해가지고 탈원전으로 가고, 정치를 한다면서 국가 안보를 해치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정치가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정치적일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 총장의 지금 스탠스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제는 윤석열 총장의 결단인데, 윤석열 총장이 계속 현직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일과 떨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뛰어놀 수 있는 어떤 무대를 찾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자신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좋은 건지 아마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자기 말대로 식물총장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권의 부정을 수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정권의 부정이 아니라 이 야권의 약점을 쾌거하는 그쪽으로 많이 이용된다고 하면 참 비참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 전에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훈아 씨가 KBS 쇼에 나와가지고 이제 나이도 70대니까 그만둘 시간과 그만둘 장소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도 이제 내년 7월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드라마틱하게 그만둠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정치판으로 뛰어들 것이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야권 대권 후보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전 투구를 해야 여기서 뭔가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명되고 있는 사람들, 원희룡, 오세훈, 황교안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안철수, 홍준표, 그리고 윤석열, 그 어느 누구도 문재인보다 못한 사람 없습니다. 문재인보다 못한 사람이 없으면 마음대로 이분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민의 힘의 역할일 것이고,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계급장 떼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펼쳐야 한국 우파 세력이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의 희망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서겠다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많아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 헌금을 한 사람이 약 700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모아서 민주당 바이든, 공화당 트럼프에게 준 돈이 18억 달러나 됩니다. 이렇게 해야 민주주의가 참여 속에서 활성화되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전 국민들이 당원이라야 합니다. 이제 우파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근사한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근사한 정당을 만들어서 당원들이 전 국민을 상대로 당원 모집을 해야, 회비내는 당원이 있어야 이 정당이 살아 꿈틀거리는 거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빅3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올려져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